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링의 이병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하고 같이 순서도 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작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출제 경향은 보면 과거에 한두 문제씩은 꼭 나왔어요. 꼭 나왔는데 그 주로 어떤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 일단 문항수는 한두 문제가 꼭 나오고, 출제 경향은 뭐냐면 대부분 다 순서도를 여러분들한테 주어주고 이 순서도의 어떤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순서도를 갖다 많이 분석하는 어떤 이런 훈련을 갖다가 하는 식의 어떤 공부 방법을 사용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순서도를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해보라 그러면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적당히 분석하는 친구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잘 못한다. 잘 못한다기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익숙하지 않게 분석하는 친구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이렇게 문제를 주면요, 맞는 친구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다 맞는데 좀 못 푸는 친구들은 아예 틀리는 어떤 이렇게 중간이 없이 그렇게 이제 갈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좀 순서도 분석에 좀 익숙하지 않다. 나는 왠지 모르게 순서도가 나오면 어떻게 분석하는지 분석 방법을 잘 몰라서 자신 있게 분석하지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강의를 꼼꼼히 따라오면서요,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몇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익숙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순서도가 나오면 반드시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서도 문제는 여러분들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뭐냐면 최근에 어떤 순서도 문제의 어떤 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쌓아서 익숙해졌다 그러면 답을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대다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순서도는 내가 반드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순서도의 개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처음에 순서도의 개요입니다. 자, 순서도의 개략적인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순서도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순서도를 왜 배우지? 학교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순서도는 물론 분석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 대다수의 학생들은 뭐냐면 순서도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옛날에 시험 볼 때, 학교 시험 볼 때 순서도 개요를 갖다 암기하는 거 이거 외에는 거의 기억이 남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앞에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선생님이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자,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일단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순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언어를 이용해서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어하고 의사 코드는 약간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소지가 당연히 있다고요.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서 기술을 해놓은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가 그걸 갖고 프로그램 작성을 하려고 할 때, 물론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는 경우 그 자연어로 써놓은 어떤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약간 좀 어려울 거라고요. 또한 의미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을 어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의사 코드도 뭐냐면, 의사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냐면 프로그램 작성할 때 보통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상 의사 코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코드는 완벽한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충 프로그램 코드 설계할 때 이렇게 되겠다, 이것은 나 자신이 솔직히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 기술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순서도입니다. 순서도. 즉 순서도는 뭐냐면 국제 표준화 기호가 있어요. 즉 국제 표준화 기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 어디에서나 다 통한다는 어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해놓은 알고리즘을 이 순서도를 이용해서 작성해놨다 그러면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도 또한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아무래도 의미 전달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관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순서도에 대한 훈련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냐면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갖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딩화 작업을 코딩화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가 그 라인수가 길어봤자 한 10문제?
10줄 정도? 한 10줄에서 길어봤자 정말 한 100줄 정도의 어떤 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순서도를 그릴 어떤 개연성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그냥 곧바로 알고리즘도 잘 생각하지 않고 순서도를 그리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곧바로 이제 입력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형태를 갖다가 습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도에 대해서 내가 그걸 그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순서도를 갖다가 왜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갈 거라면 굳이 하나의 강의 이렇게 딱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죠. 또한 더군다나 수능 시험 문제에서 2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되지도 않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나인, 이만나인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수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그건 이렇게 짜면 돼 하고 휙 나간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당연히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분명히 알고리즘을 갖다가 다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꼼꼼히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순서도를 갖다 꼼꼼히 그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순서도가 완벽하게 그려져야만이 뭐냐면 그것을 보고 코딩하는 프로그래머가 바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단계를 갖다 밟아나가는 어떤 여러분들이 습관이라든가 훈련을 비록 지금 라인 수가 적은 어떤 프로그램 작성하더라도 들여놓는 것이 나중에 굉장히 좋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지금도 뭐냐면 프로그램 짜자 그러면 뭡니까? 무조건 컴퓨터 앞에 달려가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면 일단 먼저 알고리즘부터 설계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나서요.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순서대로 표현을 해보고요. 순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코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갖다가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완벽하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코딩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순서도의 계략적인 것을 갖다 설명해드리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국제 표준화 기호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린 이 도가 바로 무슨 도자입니까? 그림 도자예요. 그림. 그러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순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좀 잠깐 좀 캐치하셔야 될 것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계없이 작성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계가 없어요. 가끔씩 이런 문제가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글쎄요. 수능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을 어떤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순서도를 작성하면서 내가 이 순서도는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성을 해야지. 아니면 이 순서도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단지 뭐냐면 이 순서도를 작성하는 사람은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기호를 써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관계돼서 작성하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순서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또는 그 작업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바로 프로그래머의 어떤 선택적인 사항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계없이 작성하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순서도의 기호와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그림을 갖다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순서도를 갖다 기호를 갖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갖다 암기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진짜 여러분들 뇌리 속에서도 지금 순서도 그러면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순서도 나타내는 거야. 어떤 이런 거보다는 어떤 기호는 뭐지? 이것에 대한 시험 문제는 풀었지.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다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도를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여러분들 암기해야 된다. 암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익숙해진다라는 얘기 같아요. 사실 프로그래밍 어떤 그 문법적인 규칙을 다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갖다가 여러분들 일단 어느 정도 충분히 또 알고 계시겠지만 자주자주 뭐냐면 참고를 해서 익숙해지자 이거죠. 자, 익숙해지다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순서들을 갖다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여러 기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보통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보통 순서도가 이와 같은 기호들 자주 나오는 기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냥 소개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철이다. 철이는 이와 같이 정사각형이 지사각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는 S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럴 때 바로 이 네모 지사각형 표 안에 집어넣는 거죠.
입출력이다. 이럴 때는 뭐냐면 이와 같이 그려지고 A와 B를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준비입니다. 이건 보통 준비는 처리 전에 준비 및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초기화 작업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값은 뭐 0을 줬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교 판단. 비교 판단을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기억하셔야 되죠. 순서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A가 B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봐서 A가 크다 얘면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라 이런 거 보셨죠? 바로 그런 거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단말기는 요것은 바로 뭐냐면 시작. 자, 순서도에 시작이 있고요. 종류가 있겠죠? 자, 시작과 끝을 나타낼 때 바로 요걸 쓰고요. 서류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바로 뭐냐 인쇄할 때 예를 들어서 S를 인쇄해줘라. 그러면 아 요거 S에 들어있는 값을 갖다 인쇄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익숙해지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 이 기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여러 번 참고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그러면 이와 같이 순서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호를 써서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가 두 수의 크기를 갖다 비교해봐라 이런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자, 예입니다. 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겠죠. 그거 갖다가 내가 나름대로 뭐냐면 순서를 쭉 작성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두 수의 크기 비교니까 아, 두 수의 A와 B를 입력받겠구나. 그 다음에 비교해서 큰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어떤 변수에 저장하겠지.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술한 다음에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순서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도는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자, 두 수를 입력받아라. 자, 입력받으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두 수를 갖다가 변수를 갖다가 나름대로 선언하고 입력받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max하고 예를 들어서 A와 B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즉 뭐냐면 max라는 변수하고 A와 B라는 변수가 있구나. 됐습니까? 한번 조건을 비교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교 판단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하느냐? 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큰 거예요? 바로 A가 크니까 그때는 뭐냐면 아, 여기다는 뭐냐면 max라는 변수에 뭐를 집어넣어라? A를 집어넣어라.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니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노라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어떤 게 크다는 얘기예요? B가 크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쵸? max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B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인쇄해줘라. 인쇄해주는데 뭘 인쇄해주느냐? 지금 max 값을 갖다 인쇄해줘라. 이렇게 되겠죠. max를 인쇄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max에 들어있는 값을 인쇄하니까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했다 그러면 A 값이 출력될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값이 출력되겠습니까? B 값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시작이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스탑이 있겠죠? 종료가 있겠죠? 자, 종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뭐냐면 두 수의 크기를 갖다 비교해서 최대값을 갖다가 가장 큰 값을 출력해주는 어떤 그런 순서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도를 보고서 뭐냐면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게 됩니다. 아, max와 A와 B라는 변수를 선언해줘야 되겠구나. 어떤 조건문을 써서 A가 B보다 크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걸 갖다 만족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이런 문장을 기술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기술해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프린트문을 써서 max를 갖다가 출력해라고 되겠구나. 그걸 끝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 언어는 이 순서들은 C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또는 이 순서들은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갖다 알고리즘으로 작성한 다음에 이와 같이 순서대로 표현해서 이거 갖고 누군가한테 보여주면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순서대로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하시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결국은 이 순서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훈련을 하고 분석을 해봤었으니까 이 순서를 쭉 분석을 해봐서 아, 결과값은 뭐가 나오겠는걸? 이렇게 해서 결과값은 뭐다? 이렇게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모 기호가 뭐고 이것은 기호가 뭐고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와 같이 순서들을 그려주고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결과값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순서들을 그려보고 그 순서도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제대로 그려졌는지 보고요. 한번 값을 넣어서 과연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세트를 갖다 3개 정도 해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순서도 작성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순서도 작성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직선형 순서도다 또는 뭐 분기형 순서도다 또는 반복형 순서도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다
뭐 직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직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어떤 분기문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게 바로 직선형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분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어디로 가고 아니면 어디로 가고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분경이고요. 선생님 여기서 반복형 순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거기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서 출력하는 순서도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지금은 처음이니까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한테 그려드릴게요. 시작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n은 얼마라고 줬습니까? 0으로 줬고 s는 0으로 줬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볼까요? 선생님 혹시 그리다가 틀리면 여러분들 뭐 그 책 교재에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혹시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없이 또 잘 그려야 되겠죠? 선생님이 또. 그쵸? 자, 아유, 그리려고 하니까 또 밑으로 좀 내려가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1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출력하라 그랬네요. 자, 출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라고 되어 있고요. 그쵸? 선생님은 끝을 그래도 정확하게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끝 꼭 표시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됐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조건을 갖다 만족하면 참이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n은 n 플러스 1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렇죠? 참이 여기로 가고 있고요. 거짓이면 밑으로 내려가고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순서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한테 분석해보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n은 0이고 s는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n값은 0이고 s는 0이니까 n에다가 뭘 더하고 있습니까? 우리 분석할 때 n하고 s 이렇게 주는 거예요. n에다가는 0 주고요. s에도 0 준 거죠. n에다가 n 플러스 1을 해라. 그러니까 n에다가 n 플러스 1하니까 n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s는 s 플러스 n을 해라. 이거 더하니까 0하고 1하고 더하니까 같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조건을 비교해 봅니다. n이 100보다 작으냐 그랬어요. n이 지금 현재에서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렇죠? 1은 100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참인 쪽으로 올라갑니다. 갔더니 뭐가 되겠습니까? n은 n 플러스 1을 해라 그랬으니까 다시 플러스 1하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s 플러스 n 하니까 다시 뭐냐면 1과 2를 더한 값. 그냥 선생님이 1 더하기 2 이렇게 쓸게요. 쭉 가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결국 이 문제는 결국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겠는데 많은 친구들이 어디에서 좀 뭐라 그럴까 당황스러워 하냐면 선생님 여기 체중값 실 때 언제 빠져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있을 때 n은 10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99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 하나 99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미지로. 그러면 99일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99는 100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현재 n이 99였는데 99에다가 다시 1을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 되겠죠. 100을 하고 s는 s 플러스 n이니까 쭉 와서 1 더하기 2 더하기 어디까지 가겠어요? 결국은 100까지 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번에 n값이 이번에 뭐가 됐어요? 여기서 100이 됐으니까 100은 100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s를 출력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건을 갖다 볼 때 잘 헷갈린다. 최종값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증가값을 이용해서 여기다 하나 값을 넣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접한 값, 요 값보다 하나 작은 값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봐서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되고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순서도를 갖다 작성하게 되는데 자, 결국 분석하면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게 되는데 또 최근에 어떤 문제 경향은 또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 이런 것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이와 같이 박스를 쳐줍니다. 이렇게. 박스를 쳐주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결국은 순서도는 뭐냐면 순서도를 보고 뭘 작성한다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박스로 된 여기를 갖다가 어떤 프로그램 문장으로 나타내봐라. 이런 문제도 요즘에 종종 보이고 있고 작년 수능 시험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이용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은 n 플러스 1이고 s는 s 플러스 n이고 n이 100보다 작을 동안 계속 반복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반복문을 써서 표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C 언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C 언어인 경우. C 언어인 경우는 뭘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보면 do 화해문을 써서 나타낼 수 있겠죠? do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이 다음 문장이 뭐가 있습니까? n은 n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s는 s 플러스 n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다음에 while을 써주고요.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n이 100보다 작은 거니까 자, n이 100보다 작은 동안 어떻게 해라?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해라. 이 문장이 바로 뭐냐면 이 순서대로 갖다 표시한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르게 그럼 비주얼 베이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비주얼 베이직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주얼 베이직일 때 자, to를 써주면 되겠죠. to하고 어떤 걸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반복하니까 n은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s는 s 플러스 n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루프하고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while하고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n이 100보다 작으면이니까 n은 100보다 작은 동안 이거 갖다 반복 수행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주얼 베이직학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자, 시연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러분한테 이것도 알아두고 이것도 알아두라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이 순서도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렇게 코드화 나타내는 것도 시험 문제 종종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순서도의 실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순서도의 실제 부분에선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순서도가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될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과연 순서도가 과연 어떻게 될지를 갖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순서도의 실제입니다. 자,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예를 보면 입력한 수의 약수를 구하는 순서도가 있는데요. 한번 빔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약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시죠? 약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각각의 수를 갖다 찾는 게 바로 약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일 때 나눠 떨어지죠. 그렇죠? 2일 때도 나눠 떨어지고요. 3일 때도 나눠 떨어지네요. 그렇죠? 4일 때도 나눠 떨어지고요. 5 어떻게 됩니까? 11을 갖다 5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으니까 5는 약수가 아니네요. 그렇죠? 6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7 안 되고요. 8 안 되고요. 결국 뭐가 됩니까? 12가 되죠. 이와 같이 1과 2, 3, 4, 6, 12가 바로 뭐냐면 12에 대한 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순서도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주면서 다음 순서도는 약수를 구하는 순서도다? 결과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절대로 안 와요. 즉 뭐냐면 이건 딱 제목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제목은 없고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순서도를 주어주고 A에 출력되지 않는 것. 지금 현재로서 이 순서도를 갖다가 출력해 봤을 때 결과값에서 출력되지 않는 값은 뭐냐 하고 물어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순서도가 과연 뭐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죠.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시작값 만약에 시작하고 n 값을 입력받는 거죠. 자, 근데 우리 n 여기서 그냥 이와 같이 기호로 됐을 때 여러분들 숫자를 갖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12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n보다 작거나 같으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a는 1인데 n은 얼마입니까? 12잖아요. 그렇죠? 됐죠? 자, 얘입니다. 그러면 n이 a로 나눠 떨어지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n이 a로 나눠 떨어지는가 하고 물어봤으니까 12가 지금 현재 1로 나눠 떨어지느냐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얘니까 지금 현재 왜냐면 12는 1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뭡니까? 1은 출력되는 거죠. 1 이렇게. 자, 얘하고 해서 다시 또 올라가니까 이번에 뭡니까? A 값을 갖다 하나 증가시키라고 그랬으니까 A 값은 이번에 뭐가 돼요, 여러분들? 2가 되겠죠. 자, 2가 됩니다. 이렇게 2. 자, 2가 와서 이번에는 뭐냐면 2는 역시 1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니까요. 다시 이번에 뭐냐면 n이 a로 나눠 떨어지는가 했습니다. 12가 2로 나눠 떨어지는가 하고 물어본 거죠. 어때요?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시 또 2도 출력되게 되는 거죠. 됐나요? 다시 해서 올라가서 이번에 또 a 값 또 증가시킵니다. 이번엔 뭐가 돼요? 3이 되겠네요. 그렇죠? 3. 3은 1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죠? 내려와서 역시 11을 갖다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역시 3도 인쇄가 되겠고요.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요거 갖다 했더니 뭡니까? 12가 4로 나눠 떨어진 거 충분히 만족하죠? 그러니까 4도 됩니다. 다시 하나 증가시킵니다. 요번에 값이 뭐가 들었냐면 5가 들어왔어요. 5. 자, 요번에 뭐냐면 n이 a로 나눠 떨어지는가 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즉 뭐냐면 12가 5로 나눠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오니까 그냥 곧바로 간다고요.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5는 찍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곧바로 올라가서 또다시 a 값 하나 증가시켜주니까 a 값은 바로 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1부터 12까지 하면서 결국은 찍히는 것은 6이 찍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12가 이렇게 찍힌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찍힌 것이 바로 뭐냐면 출력된 것이 지금 내가 입력된 어떤 12에 대한 바로 약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래밍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와 같은 순서도에도 12를 입력했을 때 출력되는 값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1, 2, 3, 4, 5, 6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출력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5니까 5를 갖다 딱 체크하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출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이 문제도 자주 어떤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즉 뭐냐면 이와 같은 순서도를 두고 이와 같은 순서도에서 출력되는 어떤 수식의 값을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즉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출력되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 찾아내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분석하는 것도 똑같아요. 즉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분석할 때 뭐냐면 S는 0이다, N은 1이다 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S는 0, N은 1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반드시 쓰세요.
S가 있고 N이 이렇게 있겠구나. 선생님이 쓰라는 것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약간 여러분들이 뭐냐면 귀찮더라도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 순서도 분석에 잘 못한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써서 몇 개만 분석해보면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S는 0이 됐고요. 그쵸? N은 얼마가 됐어요? 1이 됐다고 이렇게. 그럼 내려보니까 S는 어떻게 하냐면 S 플러스 N분의 1이래요. S는 S 플러스 N분의 1이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니까 0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1분의 1 이렇게 더해지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N이 99보다 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N값은 얼마인데요? 1이잖아요. 1이 99보다 큽니까? 아니죠. 자,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1이 99보다 크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N은 N 플러스 2를 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N값이 1이었는데 더하기 2를 하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됐어요? 다시 올라가서 S는 S 플러스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가 1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N분의 1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또 다시 또 3분의 1이 더해지겠죠. 다시 또 올라와서 이번엔 뭡니까?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3은 역시 99보다 어떻습니까? 그거랑 갖다는 조금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또 N값을 더하니까 이번엔 뭡니까? 플러스 1을 하니까 결국 5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1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그게 또 역시나 또 어디에서 또 걸리는 친구들이 있냐면 그럼 과연 얘가 어디까지 갈지 이렇게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99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9는 99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니까 그냥 빠져나가니까 아 99는 더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뭐냐면 요거보다 작은 값을 갖다 넣으라 그랬어요. 자, 근데 증가값이 어떻게 되냐면 1이었다가 뭡니까? 2씩 증가하니까 1, 3, 5, 7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보다 두 개 작은 값 97을 한번 적어놓어보자고요. 97. 자, 97이라고 하는 것은 99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게 여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N값은 얼마가 돼요? 99가 되잖아요. 그렇죠? 99가 되니까 다시 올라가서 S는 S 플러스 99분의 1이 더해지니까 결국은 1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해가다가 쭉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99분의 1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N값이 99가 됐으니까 99는 9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이것을 갖다 만족하니까 이해하고 결국 S를 찍어주니까 바로 이런 모양의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1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쭉 해서 99분의 1을 갖다 구하는 순서도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 조건에 있을 때 이것이 판단 서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값을 갖다가 이렇게 빼줘서 나름대로 그 값을 갖다가 이용해서 한번 만족할 때 어떻게 되고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한 번 정도 계산해 보시는 것이 혼란을 갖다가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을 갖다가 좌우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순서도 작성하고 순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봤는데요. 과연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출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도 문제 딱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딱딱하게 뭐 숫자가 어떻게 출력되냐, 뭐가 어떻게 되냐 계속 이런 문제 물어봤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이 문제는 2009학년도 대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림은 주차요금을 갖다가 주차요금 자동 계산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자동차 A가 출구를 통과할 때, 자, 자동차 A가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출구를 통과할 때 교통카드 잔액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통카드 잔액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결국 뭐냐면 순서도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분석하느냐, 분석하는 것을 갖다 제대로 하면 이걸 갖다가 충분히 풀 수 있게 어떻게 난 문제죠. 그러니까 실생활적인 내용을 갖다 가지고 와서 순서도 작성한 다음에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많으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을 봤더니 자동차 A가 입구를 지났을 때 A의 교통카드 잔액은 얼마였대요? 3,000원이었대요, 지금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교통카드 잔액은 지금 3,000원이라는 거 중요한 단서가 하나 됐고요. 자, 주차요금은 10분당 얼마래요? 500원이래요. 됐습니까? 근데 자동차 A의 주차 시간은 얼마였대요? 1시간 30분이다. 1시간 30분이니까 90분간 주차하고 있었네요. 90분간 주차했으니까 결국은 9니까 4,500원을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현재 주차할 요금은 지금 현재 내야 될 요금은 4,500원입니다. 근데 자동차 A가 갖고 있는 잔액은 얼마밖에 없어요? 3,000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카드 충전은 요금 정산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건은 바로 이렇게 됐어요. 조건이라고 보니까 A가 갖고 있는 교통카드 잔액은 3,000원이었고 지금 현재 10분당 500원인데 지금 A는 지금 현재 1시간 30분 주차했기 때문에 A는 지금 4,5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여기서 갑니다. 자, 시작했어요. 차량 인식을 했어요. 잔액을 확인했더니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3,000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차요금을 계산했더니 주차요금은 얼마였습니까? 4,500원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하고 주차요금하고 계산해 봅니다. 잔액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3,000원인데 주차요금은 얼마예요? 4,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주차요금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니까 경고음 삑 하고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교통카드 충전을 하는데 잔액은 어떻게 되느냐? 잔액에다가 10,000원을 갖다 충전하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잔액이 지금 현재 3,000원이었는데 잔액을 갖다가 10,000원을 더 더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000원이 충전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3,000원은 4,500원보다 어떻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이거 드려드립니다.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13,000원이었는데, 그쵸?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되게? 주차요금 4,500원 빼주니까. 그쵸? 그러면 그게 바로 남아있는 잔액이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쵸? 8,500이 되겠죠? 8,500을 갖다가 하고 지금 현재 잔액에 교통카드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8,500원이 되고 출구를 통과하고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교통카드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8,500원이 되겠네요. 아주 재미난 문제였고 이것에 대한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도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분석만 제대로 잘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딱딱한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한번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수리적인 것을 갖다 요구하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야, 이거 수리적인 것을 요구하니까 굉장히 어렵겠는 걸 생각할 필요 없이요. 선생님이 순서들을 갖다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해라 말씀드렸죠.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 방법에 따라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반드시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정수형 변수 A, B, K, N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A하고 B하고 K를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입력 N을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입력 N 값이 얼마를 받아들였냐면 12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값은 뭐가 되냐면 11이에요. 이렇게. 자, 지금 현재 뭐냐면 A 값은 여기서 보니까 A 값은 2를 주라고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자, B 값은 얼마를 주래요? 0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K 값은 얼마를 주래요? 0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게 출발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지금 현재 보니까 n이 0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n은 얼마인데요? 11이잖아요. 그렇죠? 0이 아니죠? 그러니까 k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n을 2로 나눈 나머지를 집어넣으래요. k에다가는 n을 갖다 2로 나눈 나머지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b는 하는데 k 곱하기 a입니다. k 곱하기 a니까 1이죠. 그 값을 갖다 b에다 더해주니까 1 곱하기 2란 값을 b에다 더해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를 a에다 10을 곱하래요. 곱하기 10을 하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n값은 뭐냐면 n을 2로 나눈 몫입니다. 요 11을 갖다가 2로 나눈 몫이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네요. 다시 올라가서 n이 0이 아니니까요. 자, k는 n을 2로 나눈 나머지니까 k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자, b는 k 곱하기 a다. 자, k 곱하기 a니까 10하고 1하고 곱하니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가 2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하고 곱한 값에다가 b를 더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a 곱하기 또 10을 하라고 그랬네요. 10에다 곱하기 10을 하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을 또 나눈 몫입니다. 몫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다시 또 올라가죠. n은 0이 아닙니다. 자, n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갖다 k에다 써주라고 그랬어요. k는 바로 0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k 곱하기 a 하라고 그랬습니다. 0 곱하기 100 해봤자 뭡니까? 0이 되죠? 그 값을 갖다 b에다 더해봤자 b 값은 뭐밖에 안 됩니까? 11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a에다 10을 또 더 곱하니까 10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을 갖다 2로 나눈 몫입니다. 몫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네요. 자, 다시 올라가서 n은 0이 아니니까요. 요번에 n을 2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자, 1 하고요. 요거하고 곱해서 그 다음에 이걸 더하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11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에다 또 10을 곱하니까 요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만이 되겠네요. 자, n을 갖다 2로 나눈 몫을 갖다 여기다 주는데 1을 갖다 2로 나눈 몫은 얼마가 됩니까? 0이잖아요. 그렇죠? 0. 올라가 봅니다. 이번에 n값이 뭡니까? 0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추적 b를 하라 했으니까 추적 b 값은 바로 뭡니까? 1, 0, 1이 되겠네요. 바로 요 값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3번이 되겠죠?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자, 10진수 11을 갖다가 2진수로 나타내봐라 이런 문제인데요. 결국 자리값 표현 때문에 이걸 갖다 10의 0승, 10의 1승 이런 식으로 자리값을 해주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를 띄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각각의 초기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따라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요 훈련을 갖다 여러분들 꼭 좀 해두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배운 내용을 갖고 한번 실력을 점검해보는 거 의미에서 수능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순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시작돼 있고요. A, B 쭉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갖다 보기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선생님이 A와 B가 있고 쭉 있을 때 자, A하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습니다. A와 B를 입력했을 때 A를 갖다 우리는 7을 갖다 입력해보고 싶고요. B를 갖다 3을 갖다 입력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럴 때는 A는 A-B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A는 A-B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C는 C 플러스 1이니까 C는 지금 현재에서 0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1 되겠네요. 그쵸? 다시 올라가서 지금 현재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다시 또 뭡니까? 여기에서 A, B값을 또 빼주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자, 올라갔더니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A 값과 C 값을 출력해주라고 했는데 A 값은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나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C는 바로 뭘 하고 있냐면 바로 몫을 나타내고 있어요. 선생님이 나머지하고 몫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하세요? 컴퓨터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상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나누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원리로 합니다. 지금 뭐냐면 7 나누기 예를 들어서 3의 값은 얼마냐? 몫은 얼마예요? 몫은 2고요.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7 빼기 3을 해줍니다. 그럼 값이 4죠. 자, 이거 한 빼준 횟수를 갖다 1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러면 다시 또 빼줄 수 있다고요? 4-3하면 1 됩니다. 자, 빼준 횟수는 2번이 되겠죠? 자, 1이라고 하는 건 3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멈춥니다. 그럴 때 빼준 횟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몫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나타내는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 니은, 딕을 보면 기억번에 봤더니 변수 A는 나머지 값을 나타낸다. A는 나머지 값 나타내는 거 맞죠? 기억번 맞겠습니다. 니은번 A가 B보다 작다면 지금 현재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밑으로 가는데 여기서 뭐냐면 A가 B보다 작다면 반복을 중단하는 거 맞죠? 자, A가 7, B가 3일 때 입력했을 때 C의 값은 얼마다? 2가 된다. 다 역시 디귿도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것은 이 순서도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순서도인데요. 자, 여기 보면 M과 N이 있고 T가 있습니다. M이 이렇게 있고요. 자, N이 있고요. T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M은 얼마가 있냐면 12가 있고요. 자, N은 8이 들어가 있고 T는 지금 현재서 0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N값은 뭐냐고 물어본 거죠. 자, 지금 현재 N이 0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N이 현재로서 0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하니까 T값은 어떻게 되냐면 M-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뭐냐면 좀 크게 써볼게요. M-, 어휴, 크게 써본다는 게 백목이 부러졌네요. 자, M을 갖다 뭡니까? N으로 나눈 몫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N을 곱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N값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12예요. 10이고 12를 갖다 8로 나눈 몫, 지금 정수값만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이니까 자,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N이 뭡니까? 8이니까 8 했어요.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오잖아요. 아, 결국 뭐냐? 요 과정은 M을 갖다 N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요 과정에 의해서 T값은 뭐가 됩니까? 바로 4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N값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M에다 집어넣으면 8 되겠고요. T값을 어디다 집어넣으라 했습니까? N에다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4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올라와서 N이 0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번 다시 또 T값을 또 구합니다. 8을 갖다가 해서 이 과정을 했더니 나머지 값은 T값은 뭐로 바뀝니까? 0으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M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니까 자, 4가 되겠고요. T값은 여기로 오죠? 0 됐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N이 0인가 했죠? 얘입니다. 0이니까 이때 N값을 출력하라고 해서 N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4가 되겠네요. 바로 뭐냐면 12와 8에 대한 최대 공약수는 얼마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순서대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단 수식의 결과는 모두 뭐라 그랬어요? 정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우리 이 순서들을 갖다 분석할 때도 여러분들 뭐냐면 카운트 값은 어떻게 되고 N 값은 어떻게 되고를 갖다가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운트는 지금 현재 0이었고 N은 5인데 출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카운트 값을 갖다 출력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N이 있고요. 그렇죠? 카운트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바로 카운트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카운트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N이 5라 그랬으니까 5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N이 4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N이 짝수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N값이 지금 현재 얼마인데요? 5잖아요. 그렇죠? 짝수가 아니죠. 아닐 때는 어떻게 하래요? N 곱하기 3 한 데다가 더하기 1을 해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에다가 3을 곱하고 더하기 1을 해주니까 N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카운트 값을 1 더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1 이렇게 더해지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자, N이 4가 아니죠.
자, 지금 현재로서 n은 16이니까요. n이 짝수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n을 갖다가 2로 나눈 몫을 구해라. 16을 갖다가 2로 나눈 몫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을 갖다 하나 또 증가시키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네요. 카운트 값은. 다시 올라가서 n이 4가 아니죠? 다시 n이 짝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뭡니까? 이걸 갖다가 2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을 또 하나 더 하니까 3이 되겠네요. 자, 올라와서 n이 4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n 값은 바로 얼마입니까? 4죠. 그렇죠?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때 카운트 값을 출력해줘라. 그때 카운트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3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순서를 갖다 분석하는 방법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카운트 값을 갖다 출력하라고 해서 여기 집중해서 일단 내가 봤습니다. 알겠어요? 하나하나 쓰면서 분석해 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실생활적인 것을 갖다 조금 갖고 왔는데요. 실생활적인 것을 갖고 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예습하시면서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래도 보도록 하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택시 요금으로 오른 것을 갖다 골라봐라. 택시 요금을 계산하라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10월 14일 택시를 탔는데 얼마까지 갔냐면 3,300 지금 현재 미터를 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과연 요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고 거리 입력을 합니다. 거리가 얼마래요? 3,300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리가 0이냐? 아니죠. 자, 여기로 옵니다. 거리가 10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왔습니다. 거리가 20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로 왔습니다. 결국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네요. 자, 그래서 거리는 거리 마이너스 2000 했으니까 거리값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3300에서 2000을 빼주니까 1300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요금은 어떻게 되냐면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 그죠? 더하기.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온 경우는 100m당 700원이니까 알겠습니까? 100m당 700원이니까 13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9,100원이 되겠네요. 됐어요? 이걸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2,100원입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10월 13일 날 3,300m를 갔는데 그때 요 순서에 따라서 택시 요금을 계산할 때 택시 요금은 얼마가 나오냐면 12,100원이 나오겠구나.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9번 문제인데요. 보니까 순서도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가끔씩 보면 이 순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풀어주는데요. 이 순서들은 뭐냐면 나시 슈나이더만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나시 슈나이더만 차트. 즉, 이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즉 뭐냐면 맨 시작하고 이거 똑같죠. 근데 이 의미가 과연 뭐냐 이걸 잘 몰라서 이 순서들을 분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i는 1부터 출발해서요. 알겠습니까? 즉 i는 1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어디보다 작을 때까지 i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 안에 있는 반복문을 수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i는 1부터 출발하는데 자, 계속 이제 i를 1씩 증가시키는데 어디까지? i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이 안에 있는 반복문을 갖다 계속 반복 수행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을 가겠죠? 자, 제일 처음에 1이 옵니다. 저 썸이 있고 사인이 있어요. 썸이 있고 사인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썸 값은 뭐가 됐습니까? 0이 됐고요. 그렇죠? 사인 값은 뭐가 됐습니까? 1이 됐네요. 됐죠? 자, 그래서 썸은 자, i는 1을 주니까 썸은 썸 플러스 사인하고 i 플러스 1분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i 플러스 1이니까 i가 지금 제일 처음에 얼마라 했어요? 1이죠. 1인데 1 플러스 1 하니까 2가 되겠죠. 2분의 자, 사인 값이 뭐니까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사인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라니까 새로운 사인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1씩 증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 값이 이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2가 돼서 여기 내려오는데 2 플러스 1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3분의 1인데 사인 값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역시나 쭉 가다가 자, i가 5가 왔습니다. 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사인 값이 되겠죠. 근데 현재 사인 값이 보니까 플러스일 때 자, 분모가 플러스일 때 뭐가 되었습니까? 분모가 짝수일 땐 플러스가 됐으니까 역시 플러스 6분의 1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나가고 있는 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 네,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100g, 500g, 10g, 50g, 1g의 추를 이용해서 무게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요. 가에 들어갈 명령은 뭐냐 하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조금 헷갈리는 게 이거는 과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스위치를 갖다 0일 땐 이렇게 가고 스위치가 0이 아닐 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갖다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를 갖고 무게를 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추가 어떤 추가 있냐면 100g짜리 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g짜리 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g짜리 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g짜리 추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1g짜리 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을 갖다 뭐로 나눠줘요? 2분의 1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5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50에서 10으로 갈 때 몇 분의 몇으로 나눠줘야 됩니까? 5분의 1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됐어요? 자, 요거, 여기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로 갈 때 다시 뭐냐면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쵸? 여기로 갈 때 다시 뭐냐면 자, 여기는 5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2분의 1로 나눠줬다가 그 다음에 5분의 1로 나눠줬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 값을 쓴 거예요.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스위치 값을 0으로 줬겠죠. 왜냐면 일단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바로 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얼마 들었냐면 543g의 543g의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뭐냐면 543g이 들어왔을 때 과연 100g짜리 추는 몇 개가 필요하고 50g짜리 몇 개가 필요하고 10g의 추는 몇 개가 필요하고 이걸 갖다 따져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무게를 갖다 입력했는데 우리는 무게를 갖다가 543으로 입력했다 그랬어요. 자, N은 어떻게 되느냐? W 곱하기 W를 갖다가 H를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자, N이라고 하는 것, 자, W를 갖다가 H를 나눠줘라. 자, 543을 갖다가 지금 H 값은 지금 현재서 뭐냐면 제일 처음에 100으로 들었죠. 100으로 나누면 몫을 구해라. 자, 그러면 N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5가 되겠죠. 5.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H와 N을 갖다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뭐냐면 100g짜리 추는 몇 개가 필요하다? 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H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 만족하니까 내려와서 그럼 과연 여기서 가해서 해줘야 될 것은 뭐냐고 물어본 거죠. 가해는 뭐냐면 일단 540g에 대해서 100으로 해서 일단 100g짜리 추가 필요한 5개를 구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43에 대해서만 해야 되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가해서 들어갈 것은 뭐냐면 새로운 W가 정해지는데 W는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W에다가 빼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00g의 축을 줘야졌으니까 H 곱하기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 N값. N값을 곱해줘서 빼줘야 새로운 값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43g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갖고 계속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W는 W-N 곱하기 H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도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순서도 문제는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좀 익숙한 어떤 훈련만 하신 다음에 충분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변수와 자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핵심만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